안녕하세요.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담당하는 이지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설치하고 인터프리터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해보는 방법과 파일에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에서 다루는 자료형에 대한 학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데이터를 오류 없이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컴퓨터가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처리하는 동안에 입력 데이터가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에서 다루는 9가지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가 수행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는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와 모니터, 프린터와 같은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 내부의 주요 부분으로는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가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는 CPU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면서 컴퓨터를 제어합니다. 메모리에는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코드 영역과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영역이 있습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중앙 처리 장치가 그 입력을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에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처리 작업을 거친 후에 최종 결과를 모니터 또는 프린터를 통해서 내보내게 되죠.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조 기억 장치, 즉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입력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겁니다. 입력된 데이터는 숫자인 경우에는 수치 데이터라고 하고 문자인 경우에는 문자 데이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력된 데이터는 각자 데이터의 유형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그 프로그램이 다루는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 위에 저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메모리에 저장된 자료를 우리는 객체라고 부릅니다. 모든 객체는 자료형을 갖는데 수치 자료형의 경우에는 정수냐 실수냐로 구분을 하고 또는 문자 데이터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형을 갖다 붙이게 되고 모든 객체는 고유 아이디를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객체를 저장하는 공간을 변수라고 하고 그 공간의 이름을 변수명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아래에서 객체와 변수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들려면, 즉 객체를 만들려면 파이썬에서는 어떤 이름, 은 하고서 값을 적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00이라고 한다면 A가 100을 갖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즉 는은 같다는 뜻이 아니라 100이라는 값을 A에 넣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값이 A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100이라는 데이터가 생겨서 그 100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고요. 객체가 저장이 되는데 저장이 되는 공간을 우리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빨간 박스가 바로 변수가 되는데요. 이 변수에는 이름이 하나씩 가서 붙게 됩니다. 그 이름을 변수명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변수명이 A가 붙은 예제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 10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변수명 A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객체와 변수의 예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x라는 변수에 100이라는 객체를 저장을 하면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굉장히 긴 숫자가 보이는데 이 숫자가 바로 그 객체의 id 값입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객체가 id를 하나 갖게 되고 x라는 변수명이 할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y는 200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200이라는 객체가 생기고 역시 y라는 변수가 생겨서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z는 x 더하기 y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아래 박스를 보시면 어사인먼트는 할당 연산자라고 해서 요 는이라는 기호 하나를 쓰시게 되면 오른쪽에는 반드시 그 값이 와야지 되고요. 왼쪽에는 변수가 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는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넣어라 하는 명령이 됩니다. 따라서 z는 x 더하기 y라고 한다면 z는 x 더하기 y라고 한다면 x와 y를 더한 후에 그 값을 z에 넣어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x와 y를 더한 300이라는 객체가 생겨나고 그 객체가 z라는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이 세 개의 변수 값을 출력을 해보면 x, y, z라고 한다면 x값과 y값과 z값이 순서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id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id 괄호하고 확인하고 싶은 변수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x의 id 값인 이 긴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역시 y와 z도 각자의 id 값을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저장되어 있는 객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 싶다면 type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type 함수는 type 역시 똑같이요. id처럼 type하고 괄호하고서 변수명을 집어넣으면 이 변수의 타입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보시면은 인티저인 경우, 즉 정수죠. 정수인 경우는 int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앞에 클래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클래스는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항상 모든 타입을 물어보면 클래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타입인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클래스 뒤에 나오는 요 int인지 아니면 실수라면 float인지 이런 글자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네, 바로 전 페이지에서 객체를 만들면 객체는 변수에 담기고 각각의 변수는 변수명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변수명을 만드는데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변수명은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 모두 가능하고요. 숫자, 그리고 밑줄, 언더스코어라고 부르는 밑줄로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대소문자는 구별하기 때문에 소문자 데이터와 대문자 데이터는 서로 다른 변수로 간주하고요. 한글로도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33개의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 키워드들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33개 키워드는 아래 목록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변수명의 예를 보겠습니다. 넘버에 5를 넣게 되면 5라는 객체가 생기고 넘버라는 변수 공간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넘버라는 이름은 변수명으로 괜찮죠. 스코어도 괜찮습니다. 특수 문자로는 밑줄을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두 단어를 합해서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고 싶다면 언더스코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밑줄 스코어는 괜찮습니다. 파이썬 밑줄 스코어는 적합하게 잘 만든 이름이고요. 밑줄 스코어도 괜찮습니다. 숫자로만 시작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에 수학 성적을 저장하겠다고 해서 매스 스코어라는 변수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중간에 대시, 마이너스 기호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법적으로 오류가 뜨는데 신텍스 에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매스 1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숫자가 먼저 나오는 것은 에러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먼저 나오는 변수명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글 변수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문자와 한글을 섞다 보면 오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강의에서는 영문자 변수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객체를 없앨 수도 있는데 이때는 del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는 변수, 즉 객체를 만드는 거죠. 100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라는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프린트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 100을 출력시켜 줍니다. 제가 여기서 del 데이터라고 한다면 여기 del 다음에 없애고자 하는 객체를 가리키는 변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del 해서 데이터를 없앤 다음에 데이터 값을 출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길게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name error라고 뜨는데요. name error가 말 그대로 없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삭제하고 나면 객체가 없어지게 되고 변수명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객체와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이 객체라는 용어와 변수라는 용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학생들이 두 개를 혼동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없애는 del이라는 명령까지 배웠고요. 이제부터는 파이썬에서 중요한 자료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형에는 모두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 중에서 수치 자료형으로는 정수와 실수와 복소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부울 자료형이 있습니다. 부울 자료형은 참인지 거짓인지 이 두 가지 값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ue와 false 이 두 값만을 갖는 것을 부울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군집 자료형이라고 해서 여러 데이터들을 묶어서 처리하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문자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문자열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섞어서 처리할 수 있는 리스트와 튜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과 사전이 있는데 이 5가지 자료형은 앞으로 한 개씩 한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는 모두 9가지 자료형이 있다고 했었고, 수치 자료형으로는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정수형, 실수형, 복소수형이 그것인데 먼저 정수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수형은 int라고 이야기를 해서 int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티저에서 왔고, 정수형 자료는 10진수, 2진수, 8진수, 16진수 모두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10진수를 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어라는 변수에다 23이라는 정수를 넣습니다. 그러면 23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스코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프린트 괄호 안에 변수명을 치면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프린트 스코어는 23을 내줍니다. 스코어의 자료형을 알아보려면 타입 괄호하고서 스코어를 치면 되죠. 그러면 클래스 int가 나온다고 했었고요. 스코어의 아이디를 확인하고 싶으면 id 괄호하고 스코어를 넣으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타입하고 아이디를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함수는 반드시 괄호가 따라 나와서 그 괄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그 값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 변수명 하게 되면 그 변수의 자료형을 알려주고, id 변수명 하면 그 변수의 식별자 id 값을 알려주고, 프린트 괄호 하면 괄호 안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시켜 주죠. 다음으로 실수형이 있는데, 실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데이터에 1.5라는 객체를 만들어 넣어라 라고 한다면 컴퓨터가 점이 있는 것을 보고서 실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객체화되어서 들어가는데 타입을 찍어보면 float라고 나오고 id는 또 고유의 id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파이썬에서는 복소수형이 있는데요. 복소수형은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그 복소수와 똑같습니다.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고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서는 허수부의 부분을 영문자 i로 표현을 했었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영문자 j 또는 대문자 j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x에 3 더하기 5j를 넣게 되면 컴퓨터가 플러스 기호와 뒤에 j가 붙은 것을 보고서 복소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타입을 찍어보면 클래스 컴플렉스라고 나오고 역시 id도 할당이 됩니다. 파이썬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특별한 부울형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참은 true, 거짓은 fal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true와 false는 모두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a에다가 제가 true라는 값을 넣으면 a는 부울 타입이 됩니다. b에 false라고 넣으면 역시 b도 타입이 부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에 1을 놓고서 x가 0보다 크다라는 값을 y에 넣는다고 한다면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컴퓨터가 x가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true라는 값을 떨어뜨려서 y에 true를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y 값을 출력시켜 보면 true라고 나오게 되고 y의 타입은 bool이라고 찍히게 됩니다. 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른쪽에는 어떤 값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처럼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문자열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산을 해서 결과를 y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의 자료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수라든가 실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강의에서 다시 나오고요. 지금도 5가지 군집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가볍게 어떤 자료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자료형 중에 문자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지금까지 프린트문 안에 헛따옴표를 붙이고 들어갔던 것들이 모두 문자열입니다. 이제는 문자열을 객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name이라는 문자열 객체 변수에 앨리스라는 문자열 객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name은 따옴표 앨리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물론 쌍따옴표나 헛따옴표, 쌍따옴표 3개짜리도 괜찮습니다.
프린트하고 네임을 출력하도록 하면 앨리스가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앨리스라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앨리스가 모두 5글자이기 때문에 5개의 방을 만들어서 한 방에 글자 하나씩 집어넣어서 네임이 가리키게 합니다. 그리고 타입, 네임 해서 어떤 타입인지를 출력시켜 보면 문자의 경우는 str, 스트링에서 왔습니다. str이라고 찍히고요. 역시 객체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하나 할당 받아서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조금 더 보자면 문자열은 헛다운표뿐이 아니라 쌍따옴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코리아라는 문자열을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쌍따옴표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역시 프린트 시티 하면 서울, 코리아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다음에 헛다운표 3개짜리를 써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도 집어넣어 봤고 쌍따옴표 3개짜리를 써서 Python is widely used라는 긴 문자열도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헛다운표나 쌍따옴표나 아니면 1개짜리나 3개짜리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후 강의에서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집자료형 중에 활용도가 높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자료를 모아서 저장하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성적을 처리한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성적이 컴퓨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성적마다 변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적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나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리스트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괄호를 하고서 80, 90, 85, 93, 78 이렇게 5개의 정수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이 대괄호 표현을 보고서 컴퓨터가 리스트라고 압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다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공간을 만들고 한 공간에 하나씩 데이터를 저장시켜 주고 이것을 리스트 객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scores라는 리스트 변수명을 하나 갖다가 붙였습니다. 이 리스트 객체를 출력시켜 보면 통째로 대괄호까지 해서 출력이 되게 되고요. 타입을 찍어 보면 클래스 리스트라고 나옵니다. 아이디를 출력해 보면 역시 하나의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튜플인데 튜플은 리스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그건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 커다란 차이는 괄호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용을 하고 튜플은 그냥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리스트와 똑같이 여러 개의 자료를 저장할 때 유용합니다. 데이터라는 튜플 변수에 3659, 4개의 데이터를 저장시켜 보았습니다. 그러면 역시 컴퓨터 안에는 4개의 공간이 생기고 데이터가 1개씩 저장되게 됩니다. 프린트 데이터를 하게 되면 괄호가 따라 나와서 튜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타입을 찍어보면 클래스 튜플로 찍힙니다. 역시 아이디도 하나 할당 받습니다. 군집 자료형 중에 집합과 사전은 상당히 유사한데 먼저 집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집합 그대로입니다. 집합 표시, 즉 중괄호죠.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집합의 특징인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리스트와 튜플은 중복된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는 반면에 집합은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primes라는 집합 변수를 만들어서 6개의 데이터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 6개의 데이터를 보시면 7, 17, 3, 5, 7, 19 6개이지만 7이 중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내부에는 오른쪽처럼 저장이 되는데 7이 2번 제가 넣었지만 7은 한 번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프라임스 해서 프라임스 집합을 찍어보면 7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넣은 숫자의 그 순서와는 상관이 없이 집합은 순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출력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라임스의 타입을 찍어보시면 클래스 set이라고 나오게 되고 역시 아이디를 하나 할당 받습니다. 사전이 가장 복잡한 자료형인데 활용도가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사전의 특징은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집합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몇 학년에 1반은 35명, 2반은 32명, 3반은 30명, 4반은 33명
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과 35명이 한 세트로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반과 32명이라는 숫자가 같이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저장되어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사전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사전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ount라는 사전 변수를 만들었고요. 집합 표시를 이용을 하는데 그 안에 데이터는 반드시 쌍으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1반 콜론 35명, 2반 콜론 32명 이런 식으로 해서 반 데이터와 콜론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의 학생 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과 35가 하나의 세트로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될 때 1 콜론 35, 2 콜론 32, 3 콜론 30, 4 콜론 33이 4개의 데이터로 처리가 되어서 집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카운트 변수는 출력을 시켜보면 집합 표시가 나오는데 1 콜론 35 이런 식으로 값이 세트로 같이 묶여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앞부분을 키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콜론의 뒷부분을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은 키와 값이 쌍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알듯이 키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장시켜야 합니다. 즉 일반이 2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각 반이 키가 되고 밸류는 중복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반이 35명인데 2반이 35명일 수도 있습니다. 타입을 찍어보면 딕트라고 딕셔너리에서 온 것입니다. 딕트라고 찍히는데 딕트가 바로 사전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전도 id 값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형은 아니지만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주석입니다. 주석 넣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한 한 줄 주석에는 해시마크라고도 하고 우물정자 표시죠. 해시마크를 해주게 됩니다. 아래 예에서 해시마크 뒤에 숙제 1번이라고 적은 것은 주석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가 아닙니다.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실행시키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주석은 각자가 프로그램을 할 때 메모가 필요할 때 잠깐씩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4줄은 실행이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 프린트문 옆에 이름 물어보기 역시 주석 처리가 되어서 프로그램 실행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 줄 주석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쌍따옴표 3개를 사용합니다. 쌍따옴표 3개가 문자열 처리에도 유용하지만 여러 줄 주석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데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 사용을 작성자, 완성일 등과 같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주석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주석이 끝날 때까지는 컴퓨터가 프로그램의 일부로 보지 않고 그냥 쭉 넘어가게 되고요. 주석이 끝난 이후로부터, 즉 여기에서는 프린트문이죠. 프린트 스타트 오브 더 프로그램부터는 프로그램 실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시마크 뒤에 역시 주요 코드 시작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주석 처리가 되어서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쌍따옴표 3개짜리는 이렇게 주석으로도 유용하지만 쌍따옴표 3개의 의도는 독스트링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울 함수, 클래스, 모듈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수와 클래스를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에서 다루는 9가지의 자료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수치 자료형으로는 정수와 실수, 복소수가 있다고 하였고 참과 거짓을 다루는 부울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집 자료형으로 문자열, 리스트, 튜플, 집합, 사전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